반갑습니다. 캐슨입니다. 집에 가고 있고요. 요즘 날씨가 되게 좋아졌네요. 이제 약간 선선하고 롱패딩 안 입고 이제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별로 안 춥네요 오늘. 최근에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울한 얘기 그만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 할 얘기가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진로 얘기니까 뭐 진로 관련해서 또 얘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 최근까지도 그 정출연 포닥 좀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고 싶은 곳이 천문연구원 가고 싶었는데 사실 좀 진입장벽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부가 물리학과 학부가 아니라 이제 박사가 이제 물론 학석박 전부 다죠. 다 물리학이기 때문에 천문학을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흥미는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주 위험 물체 감시인가? 네. 그건 그나마 좀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뭐 선수로 뭐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그거 관련돼서 학교에서 배우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천문연구원에서 유일하게 하는 유일한 세부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포닥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 다 그 선행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위험 우주 물체 감시,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많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찔러볼까 하면서 평생 이렇게 찔러보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돼도 좀 문제가, 사실 또 되고 이러면 또 막 욕심을 부리게 돼요. 천문연구원이나 뭐 이런 정출연 정규직을 한번 노려볼까 하면서.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지금 뭐 유튜브 소개글만 봐도 학사학위 10개 따겠다 막 목표 써놓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학위를 조금씩 따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 적어놓고 막 이러니까 항상 뭐 불가능을 목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상위권 그런, 그러니까 예전 학부 때 꿈이니까 교수였다니까. 교수.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좀 알게 되니까 그거 이제 싹 접었죠. 싹 접은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접어졌죠. 물론 뭐 엄청나게 높은 저널에 논문을 써서 해외 포닥을 가서 거기서 또 네이처 사이언스를 썼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자꾸 그 친척 어른들이나 뭐 아시는 뭐 지인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막 교수는 언제 되냐, 노벨상은 언제 받냐 막 이러는데, 이게 좀 장난으로 그런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진담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서울대에서 학석박을 해도 교수 되기 힘든데 그 역사상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과학 쪽엔 없죠. 하긴 뭐 노벨상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이거. 근데 지난 10년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유튜브 내려보면 막 대리운전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그 개고생을 다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뭘 하든 먹고는 살겠지. 개고생을 해서 그렇지.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개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선택한 게 교사인데, 그러니까 뭐 교사에서 힘들 수는 있는데 사실 다른 거 하면은 50대에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이제 나이 많아서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긴 한데, 회사 들어가서 뭐 50대가 계속 버티겠어요? 보통 50대 초반에서 나오던데 보면은, 회사 들어가도. 박사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세가지고 회사에서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임금 피크제라 그래가지고 계속 회사에 있으면은 뭐 연봉도 엄청 떨어지더만. 네. 어떻게 버텨 그렇게. 그래서 교사 쪽은 엄청 고민한 다음에 엄청 고민한 다음에 이제 결정한 거예요. 제가 뭐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출연 정규직 조금 막 고민도 해봤는데, 한번 써볼까 말까 좀 최근에 뽑길래 써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붙어도 문제일 것 같은 거에, 붙으면 또 최소 2년 정도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바쁠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학교 연구원이니까 사실 지도 교수님 눈치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우리 교수님은 솔직히 그 출퇴근이나 뭐 세세한 걸 다 신경 안 쓰고, 그 미팅할 때 결과만 좋으면은 다 좋아하시고,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죽어라 열심히 해서 결과 안 좋은 것보다 적당히 하고 결과 좋으면은, 네. 그래야지 사실 논문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데, 한마디로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출연 가면은 개빡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해도 개빡셀 것 같고 정출연 가도 개빡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사하면 장점이 그 3년 하면은 기간제 교사여도 일정 전교사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1호봉이 또 올라요. 그래서 뭐 1호봉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1호봉이 오르는 해에는 또 1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2호봉이 오르는 거예요. 한 번에 2호봉 오르는 거 엄청 크지. 왜냐하면 떡값이랑 정근수당이랑 전부 다 호봉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나 공무원이나 사실 호봉빨입니다. 호봉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일정도 빨리 받을 겸 기간제 교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뭐 올해 합격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50%는 넘기 힘들다고 확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한 30-40% 되려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객관화가 돼야지. 솔직히 50%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면 30-40% 정도 올해 합격할 확률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할 때 얘기지, 최근처럼 또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은 10%도 안 돼요. 네.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최근에 막 이런저런 일이 많아가지고, 네, 집안 일도 있고 뭐, 네, 싱숭생숭 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좋네요.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이 연구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곳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 출근해가지고 아무랑도 대화를 안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연구실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못 보고 한 명이랑도 대화를 못했어. 혼자 연구실 출근해서 일하다가 혼자 퇴근하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혼자 나와서 혼자 퇴근하네. 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연구실 후배랑 한마디 하고 한 1초 얘기했나? 1초. 교수님이랑 미팅하고, 게임 면담, 게임 미팅하고, 오늘도 그렇고. 이거 뭐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나 불합리한 지시, 이런 거, 그게 스트레스의 근원인데, 이 학교 포닥은 사실상 그런 일이 없는 게, 지도교수가 이상하지 않으면 사실 뭐 이상한 지시를 낼 일은 없고, 뭐 연구 스트레스는 조금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연구실에서 거의 제 시니어급이라서 뭐 제가 뭐 깽판 치진 않겠지만, 만약에 설령 깽판을 치더라도 저한테 뭐라 그럴 사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선 되게 마음이 편하다. 네.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네. 그래서 최근에 좀 힘들다 많이 했는데, 박사과정 때 생각하면은 지금이 천국이죠. 네. 지금 뭐 월급도 4대 보험 되는 걸로 받으면서 워라밸 좋게 이제 임용 공부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사실 뭐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좀 깝깝하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내년에 만약에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면은 올해가 그립겠네요. 왜냐하면은 개빡셀 거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든 전교사를 시작하든 엄청 바쁠 것 같은데, 뭐 일 배운다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일 배우고 수업 준비하고 막 정신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첨언연구원이나 정부출연연구소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희망 고문 된다고. 거기 뭐 합격해도 문제예요. 합격해서 또 거기서 합격하면 보통 한 2년 정도 일하는데, 그래서 2년 일하면 또 좀 더 포닥 해볼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 R&D 예산도 줄이고, 워낙 뭐 천문학도 그렇지만 순수과학 쪽이잖아요, 제가 하려는 쪽이. 네. 노답이라니까, 노답. 순수과학. 애초에 제 분야가 뭐 전기전자라서 뭐 애트리 이런 데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순수과학이라서 지금까지 하는 정도만 해도 잘했다고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이제는 떠날 때다, 이렇게. 이제는 떠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이제 욕심내지 말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해라.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 10년 이상을 소모해서 박사학위 하나는 땄으니까 그것만 해도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 이제는 좀 떠나라. 이제는 제발 영국의 길에서 떠나라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뭐 연구 쪽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 직장을 뭐 자리 잡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 잘하면은 결국 뭐 평생 공부만 할 게 아니니까 결국 연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학원까지 오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나라가 돈이 진짜 많지 않은 이상은 결국 잘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뭐가 나오지.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면은 이게 결국은 국고 낭비거든요. 물론 그 낭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는 좀 돈 되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은, 내가 아주 특출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적당히 다른 길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요. 근데 이제 가르치고 이런 건 좀 자신 있어요. 네. 원래 좀 꼼꼼히 준비하는 스타일이라서, 꼼꼼히 준비해 가면은 학생들이 꼼꼼히 준비한 걸 알더라고요. 네. 제가 말하면서도 알 것 같아. 이 사람이 수업 준비를 해왔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연구는 이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참 힘든 것 같아. 연구실 후배만 해도 지금 한 명은 지금 엄청 오래, 그러니까 휴학 같은 거 당연히 안 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13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합과정 13년 차, 이게 말이나 되나. 와. 근데 문제는 13년 차 후배도 지금 졸업할 각이 안 보여요. 제 생각에 올해 디펜스 못 할 것 같은데, 빨라야 내년에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상황 보니까 좀 그래. 그래서 이게 다른 일을 했으면은 직장생활 하면서 잘 살 텐데 왜 이 순수과학 자연과학을 해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졸업 요건을 엄청 빨리 맞췄기 때문에 곧 졸업하겠지 이러면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연구실 후배들은 지금 졸업 요건을 채운 사람이 없어요. 후배들 지금 많은데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러니까 5번째는 신입생이니까 제외하고 4명은 다 연구실 들어온 지 꽤 됐는데도 논문이 없네. 4명 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그래.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도 성실히 실험하니까 계속 논문이 나왔거든요. 올해까지 나오면 이제 5번째 논문인데, 그냥 실험은 노가다 그냥 하는 게, 노가다로 그냥 성실히 계속 하는 게 논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것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은 좀 논문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뭔가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높은 전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논문 쓰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데,
근데 후배들은 와 졸업 여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버티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저였으면 바로 그냥 때려쳤을 것 같은데 잘 버티더라고요. 참 그런 면에선 참 존경스럽네. 놀이터에 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람이 없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좋네요.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사람이 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대1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친한 사람 한 명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바쁘겠네. 올해는 제가 연구실에 있으니까 그냥 개인 플레이 하거든요. 지금 연구를 코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실험하는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토픽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연구실 후배를 좀 실험을 도와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친한 후배라서 같이 뭐 실험하는 거 뭐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올해는 별로 인간관계 별로 없이 거의 뭐 솔로 플레이 가깝게 있을 것 같고요. 공부하면서 내년은 어쨌든 합격 여부랑 별개로 교사를 할 거라고 지금 다짐을 했기 때문에 와 내년엔 진짜 정신없겠다. 제가 MBTI가 INFP인데 그 I랑 P가 굉장히 강해요. 가운데 N이랑 F는 좀 중간에서 약간만 쏠려 있는데 I랑 P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쏠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이나 이런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회식 자리 가면 보통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랑 만나면은 둘이서 만나면 잘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회식 자리 가면은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은 제가 관심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저분 자전거로 배달하시네. 나이도 좀 많아 보이시는데 투잡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도 평생 꿈이 투잡 안 하는 겁니다. 투잡을 해봤더니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타다 드라이버를 주말에 7개월 해봤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운전했는데 와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토요일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으아 이러면서 으아 일하기 싫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저절로 고함이 나오던데. 얼마나 힘들면은 7개월간 쉬는 날 없이 일하면은 진짜 그렇게 저절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고통에 찬, 지금은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고통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일하면은 한 달에 주말에만 일해서 85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고작 85만원 번다고 쉬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돈이랑은 별개로
일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 안 하려고. 주말은 푹 쉬어야 되고, 직업은 하나만 가지자. 원작 가지고. 유튜브 찍고 있긴 한데 이걸로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찍는 거고. 아, 시원하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은 사실 투잡 뛰고 싶어도 못 뛰죠. 아주 좋네. 원잡만 해야 돼, 사람은. 원잡만 하고 주말엔 쉬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취미로 공부하고. 아, 좋다. 이렇게 희망에 차 있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리고 교사들 보면은 좀 제가 볼 때 좀 엄살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교사들 뭐 예를 들면은 월급을 얘기할 때 보면 항상 평달 얘기하더라고. 평달. 근데 교사가 평달 아닌 달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받는 돈을 12로 나눠서 얘기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뭐 평달에 300만 원 안 된다고 막 징징징 거리는데, 평달에 290만 원인데 12로 나누면 거의 400만 원인 거야. 그런 거 보면 좀 어이가 없긴 하던데. 그래서 뭐 박봉이다 왜 하냐 막 이러면서, 학부모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러는데, 초등보다 하겠어요? 초등보다 하겠냐고. 초등이 더 훨씬 힘들지. 중등은 그나마 초등보다 낫겠지. 평균적으로는 그렇겠지, 당연히. 초등은 사실 뭐 유치원 졸업한 애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당연히 학부모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 가르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만으로 해도 다른 리스크, 다른 뭐 단점은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학원에서 목동에서 그 물리를 가르치는데, 물리는 좀 이게 좀 마이너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물리할 바에 그냥 지구과학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서 실제 선택은 제일 적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 물론 2028년인가 어쨌든 나중에 수능에는 그 통합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를 공부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통합과학에서 물리 비중이 좀 적어. 네, 보면. 사실 다른 과학도 교사 되면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화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걸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로 가도 생물은 보통 생물쌤들이 많이 가르치거든요. 생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